했지만 예, 다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병원 정문영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센서리 모터 패스웨이죠. 그러니까 원래 받은 주제는 모터 센서리 패스웨이인데요. 바꿨습니다. 센서리 모터로. 그 이유랑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뭐 이렇고요. 대충 넘어가고. 자, 우리 강좌의 제목이 이해하기 쉬운 신경해부학이죠. 이해하기 쉬운 신경해부학. 자, 이해라는 거는 뭘까요? 이해. 자, 근데 과연 신경해부학이 이해하기가 쉬울까? 신경해부학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현상을 이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해부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거를 이해라고 해요. 이해. 그게 이해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당연한 거는 뭘까요? 당연한 거. 당연한 거는 뭐냐면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이 반복됨으로써 논리적 혹은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자연스럽게 인정될 때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을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쉽다는 거는 이제 의식적인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수행 가능한 경우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이 신경해부학이라는 것 자체가 당연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리고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인식하려면은 의식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돼요. 의식적으로 이거를 파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의식은 뭘까요? 의식이란 무엇인가? 의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실 요 테마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죠. 사실은 뭐 의식은 뭐 어디 있다, 뭐 의식은 어디 있다, 뭐 우주에 있다, 좀 이상한 말들이고, 사실 의식이 뭔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신경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고, 재활학과 선생님들도 사실 많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오셨어요. 의식이라는 거는 이 alert, drowsy, stupor, semi-coma, coma 이렇게 나누죠. 자, 의식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바로 response to sensory stimulation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의식이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게 뭐냐라고 딱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을 못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센서리 스티뮬레이션에 대해서 얼마나 리스폰스를 잘 하냐, 그거를 가지고 의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센서리 스티뮬레이션은 처음에 얘기할 감각에 대한 거고요. 리스폰스라는 거는 모터에 대한 얘기입니다. 즉 센서리 모터 패스웨이를 얘기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다? 바로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 그 중에서도 이 Structures Response for Sensory Stimulation에 관련된 거는 소마토센소리 시스템, 비주얼 시스템, 어디토리 시스템, 비세럴 에퍼런트 시스템, 베스티뷸러 밸런스 시스템. 오늘 아까 앞 시간에 다 얘기가 됐어요. 사실은 앞에 미드브레인 폰스 메둘 오블롱가타 할 때 여기서 뭐 어디토리, 비세럴 에퍼런트, 베스티뷸러 밸런스 다 얘기가 됐어요. 다 얘기가 됐고, 소마토 센서리,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소마토 센서리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소마토 센서리 시스템. 소마토 센서리 시스템은 쉽죠.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 스킨에 어떤 리셉터들이 있는지 다 알고 있죠. 여기 뭐 메켈셀, 뭐 루피니 소체, 메이스너스 커퍼스쿠, 파치니안 소체, 뭐 이런 거 다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이러한 리셉터들이 사실은 거의 99%의 연구가 요 글라블라 스킨, 즉 손바닥, 발바닥에서 연구가 된 것들이에요. 헤어리 스킨에 대한 연구는 생각보다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헤어리 스킨에 대한 연구는. 헤어리 스킨에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LTMR이라는 건데 로우 스레시홀드 메카노 리셉터라는 거예요.
LTMR은 어디냐면은 헤어에서 헤어. 근데 그 인간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지만 글라브스 스킨은 사실 되게 작아요. 손바닥 발바닥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사실 인간이든 동물이든 거의 대부분은 헤어리 스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헤어리 스킨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 많지가 않아요. 어쨌든 헤어리 스킨이 됐든 글라브스 스킨이 됐든 요 스킨의 센서 리셉터는 바로 윈도우 투 익스터널 월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의 어떤 정보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창문이 되는 것들이 바로 센서리 리셉터라는 거죠. 물론 뭐 이 비주얼 리셉터도 익스터널 월드에 대한 윈도우가 되고 이 히어링 리셉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 센서 리셉터도 바로 익스터널 월드를 받아들이는 하나의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A 알파, A 베타, A 델타, C 파이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센서리 파이버에 해당하는 거는 A 베타, 그리고 A 델타, C 파이버 요 세 가지예요. A 베타랑 A 델타는 마이엘리네이트 파이버고요. 그러니까 마이엘리네이트, 그러니까 인슐레이션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빠르게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언마이엘리네이션, 그러니까 인슐레이션이 껍데기가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는 스티뮬레이션이 전달되는 데 있어서 그 속도가 느리다라는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A 베타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머슬 스핀들, 메이스너 소체, 뭐 메켈스 리셉터, 파시네소 등등등. 즉 여기에서 하는 거는 주로 프로프리셉션, 그러니까 고유 감각이죠. 그러니까 뭐 근육 수축하거나 뭐 이럴 때 내 근육이 얼마나 수축했는지, 그리고 내 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터치 앤 바이브레이션을 관여를 하죠. 반면 A 델타와 C 파이버는 프리 너브 엔딩 또는 아까 전에 LMTR 중에서 그 로우 스레이스홀드 또는 하이 스레이스홀드 그 메카노 리셉터에 해당을 하고, 이거는 이제 페인, 쿨 템퍼레처, 그리고 페인, 웜 템퍼레처를 센싱하는 그런 시스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이 센서리 뉴런은 슈도 유니폴라 뉴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들 학교 다니실 때 아마 얘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안 했죠. 그냥 대충 넘어갔죠. 근데 요 뉴런의 특성, 이 구조상의 특성이 뭐냐면요. 이 뉴런의 이 셀바디는 한쪽으로 빠져 있고 그 순전히 엑선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즉 이거의 특성이 뭐냐면은 이 센서리 파이버의 어떤 부분을 자극하더라도 바이디렉션하게 이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카팔 터너 신드롬 때 메디안 너브가 눌리잖아요. 메디안 너브가 눌리는데 메디안 너브가 눌리는 장소가 아픈 게 아니라 어디가 아프다? 메디안 너브가 디스트리뷰션된 장소가 아프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디스크 때 디스크 루트가 눌리면은 그 루트가 아픈 게 아니에요. 루트가 분포되어 있는 그 센서리 더마톰이 아픈 거예요. 즉 무슨 뜻이다? 이 센서리 뉴런은 특성이 뭐냐면은 바이디렉션하게 시그널을 전달할 수 있다. 즉 어느 한 곳이 아프면은 거기랑 연관된 부분이 한꺼번에 다 아파버린다라는 거예요. 실제 해부학적 구조상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보면은 도잘루트 강글리온의 소마는 도잘루트 강글리온에 있어요. 도잘루트,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 도잘루트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죠? 도잘루트에 이렇게 딱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슈도 유니폴라 뉴런이고 바이디렉션하게 가는, 그래서 소마는 여기 있고 바이디렉션하게 요 엑손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양상이죠. MRI를 찍었을 때는 스파이널 코드의 이 옆쪽에 이렇게 강글련이 보이죠. 그래서 이 강글련이 좀 많이 눌리거나 그랬을 때 이렇게 우리가 포라미나 스테노시스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재활학과 선생님들도 들으시고 신경외과 선생님들 들으시고 하기 때문에 이 강근리온 블럭할 때 이 강근리온 직접 찔러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뉴로패시픽 페인이 생기죠. 그러니까 블럭하거나 그럴 때 강근리온 직접 찌르거나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소마는 아까 강근리온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로 들어가는 위치가 바로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이에요. 이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듀라마타를 자른 거고요. 이게 스파이널 코드죠. 그래서 도잘 루트가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도잘 루트 이렇게 들어와서 스파이널 코드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는 이 부분이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이고, 이 슈도 유니폴라 뉴런의 몰폴로지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요쯤에 해당을 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스킨의 센서리 리셉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스파이널 코드의 이 도잘 루트 엔트리 존, 그리고 심지어는 스파이널 코드 안까지 뭐 어떻다? 하나의 셀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셀. 하나의 센서리 셀이에요. 셀. 하나의 뉴런 셀.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얘가 바로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이고, 우리가 드레조토미를 하게 되면은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을 들어가서 지져버리는 게 바로 도잘 루트 엔트리 존 레저닝 드레조토미 프로시저에 해당을 하는 거죠. 이제 주로 페인 서저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요 아나토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페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스파이널 코드가 있죠. 이 서비칼 리전의 스파이널 코드, 하이 서비칼 리전의 스파이널 코드긴 한데 럼바나 소라식이나 다 비슷하게 생기긴 했어요. 근데 이제 서비칼 스파이널 코드다 보니까 여기 있는 도잘 컬럼이 굉장히 두껍죠. 왜냐하면은 다리에서 올라오는 파이버, 팔에서 올라오는 파이버가 전부 다 보이니까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에 이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이 들어가는 요 위치가 바로 리사워스 트랙이라고 하고요. 이게 왜 리사워스 트랙이라고 하냐면요, 이 아까 전에 도잘 루트 엔트리 존으로 센서리 이제 파이버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센서리 파이버가 바로 들어가지를 않고요. 특히 A 델타 C 파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요. 그러니까 스파이널 코드에 한 두세 레벨 정도 올라가기도 하고 한 레벨 정도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트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리사우스 트랙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 요 안쪽에 들어가는 게 이제 substantia gelatinos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시냅스가 일어나죠. A 델타 C 파이버의 시냅스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페인, 템퍼레처 시그널이 여기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죠. 에픽 라이틱 센스, 즉 A 베타 파이버에서 오는 어떤 템퍼레처가 아니고 어떤 바이브레이션이나 터치 바이브레이션, 이제 그러한 컴프레션, 터치 바이브레이션 센스, 즉 인포메이셔널 센스는 도잘 루트 엔트리 존의 메디알 사이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메디알 사이드로 들어온 이 시그널, 센서리 시그널은 바로 도잘 루트를 타고 쭉 올라가요. 어디까지? 메듈라까지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메듈라에서 시냅스가 이루어져요. 반면 A 델타 C 파이버에서 오는 어떤 페인 템퍼레처 시그널은 라타랄 사이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프로토펙식 센스라고 그러죠. 프로토펙식 센스는 라타랄 사이드로 들어와서 서브스탄시아 젤라티노사 이쪽에서 시냅스를 이뤄서 반대편으로 넘어간 다음에 올라갑니다. 즉 시냅스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시냅스의 위치가 에피글라이틱 센스, 인포메이셔널 센스 같은 경우에는 메듈라까지 올라간 다음에 시냅스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인 템퍼레처 센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미 한번 시냅스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바로 도잘 루트 엔트리 존, 배측 신경근 진입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substantia gelatiноsa, secondary sensory neuron of protopexic sense가 되겠습니다. 즉 모든 이 동물,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 그러니까 인간에만 적용해서 얘기할게요. 인간은 two afferent pathway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epiglottic sense를 전달하는 패스웨이고, 나머지 하나는 프로토펙식 센스를 전달하는 패스웨이다.
에픽라이틱 센스는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이 컵을 잡았다고 쳐봐요. 그럼 이 컵에서 요 모양들 있죠. 요 모양의 컨피규레이션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떤 모양이구나 라는 걸 아는 건 에픽라이틱 센스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컵 모양의 컨피규레이션을 느낄 때 여기서 감정을 이입하진 않죠. 아, 내가 기분이 정말 나쁘다, 기분이 좋다, 이런 감정 이입하진 않죠. 하지만 요 컵에 이 차가운 거를 느낄 때는 감정이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 차갑다, 아 시원하다, 좋다. 또는 아 너무 차갑다, 시리다, 너무 차가워서 싫다, 이런 감정이 느껴져요. 즉 이 프로토펙식 센스, 그러니까 페인 템퍼러처 센스는 이모션을 제너레이션합니다. 그러니까 이모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센서리 시그널을 전달하고, 에픽라이틱 센스는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을 전달을 하는 센서리 시그널을 전달을 해요. 그래서 이 에픽라이틱 센스는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스파이널 코드의 드레즈의 메디얼 사이드로 들어와서 바로 스파이널 코드 도잘 컬럼을 타고 쭉 올라가서 메둘라까지 가고, 여기서 시냅스를 이뤄서 그 다음에 살라무스까지 한 번에 또 쭉 올라가요. 살라무스에서 그 다음에 세레브럴 콜텍스로,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로 가죠. 거기에 이게 바로 에픽라이틱 센스고, 프로토펙식 센서는 어떻게 가냐? 아까 전에 드레즈에서 라타랄 사이드 들어간다고 그랬죠. 라타랄 사이드로 들어와서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미 한번 시냅스를 합니다. 이미 한번 시냅스를 해서 안트로라타랄 패스웨이를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갈라져요. 일부는 이 벤트로 그 VPL, 아까 전에 홍석호 교수님 말씀하신 이제 VPL 쪽으로 들어가는 패스웨이도 있지만, 일부는 갈라져서 이 VPL로도 가지만 이 레티큘러 포메이션으로 갑니다. 레티큘러 포메이션으로 가고, 그 일부는 센트럴 에리어, 즉 CMPF 쪽으로 가요. 그래서 세레브럴 콜텍스로 갑니다. 이게 바로 프로토펙식 센스가 이모션을 제너레이션하는 경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이제부터는 얘기하기가 좀 쉬워집니다. 프로토펙식 센서리 시스템은 프로토펙식 센스랑 에픽라이틱 센스가 있다. 프로토펙식 센스는 이모션을 제너레이션하고 ADATA C5를 통해서 전달이 되고, 스파이널 코드의 스파이널 코드 드레즈의 라테럴 사이드에 들어간다. 그리고 에픽라이틱 센스는 스파이널 코드 도잘 컬럼으로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메듈라에서 한번 시냅스를 해서 그 다음에 살라무스를 거쳐서 콜텍스로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소마토 센소리 시스템의 머리를 제외한 팔, 다리, 몸통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즉 머리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머리는. 자, 뭐 똑같은 얘기죠. Two distinct sensory system of torso and limb, medial lemniscus system. 도잘 컬럼을 이용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사실은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똑같은 이름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페인 템퍼러처를 전달하는 스피노살라믹 시스템, 여기는 이모션, 프로토펙식 센스라고 부르고, 메디얼 렘니스커스 시스템은 오브젝티브 인포메이션, 식별 촉각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머리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는 다 아시죠? 트라이제미널 러브, 트라이제미널 러브를 통해서 가죠. 근데 머리 중에서 예외가 있죠. 바로 C2, 3, 옥시피탈 리전에 대한 감각이죠. 그래서 머리는 트라이제미널 러브와 C2, 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는. 근데 요거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한번 봅시다. 트라이제미널 러브는 이 얼굴에서의 감각을 받아서 스컬을 뚫고 들어가죠. 스컬에 슈페리어 피셔, 오비탈 피셔, 그리고 인페리어 그 포라멘 로툰둠, 그 다음에 포라멘 오발레를 통해서 스컬 안으로, 그러니까 브레인 안으로 들어갑니다. 브레인 안으로 들어온 이 트라이제미널 러브는 트라이제미널 강글리온, 메켈스케이브에서 트라이제미널 강글리온을 만들어요. 그렇다면 트라이제미널 강글리온은 뭐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센서리 파이버에 셀 바디가 있는 것이에요. 셀 바디. 그러니까 트라이제미널 강글리온을 넘어서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부분이 되겠죠. 트라이제미널 강글리온이 되기 전에는 이 부분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바이디렉션하게 센서리 시그널을 전달을 하는 그런 센서리 너브의 센서리 파이버의 고유의 특징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트라이제미널 트랙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전에 팔다리 몸통 감각의 에픽라이틱 센스 같은 경우에는 스파이널 코드 드레즈로 들어와서 바로 도잘 컬럼 타고 쭉 올라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메듈라까지 가죠. 반면 트라이제미널 러브의 이 에픽라이틱 센스 같은 경우에는요, 트라이제미널 러브에서 바로 들어가서 이 프린시팔 누클레스 오브 트라이제미널 러브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트라이제미널 너브에서의 에픽라이틱 센스가 전달되는 장소예요. 반면 그래서 이거는 숏 어센딩 브랜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프린시팔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스로 들어가는 게 바로 에픽라이틱 센스고, 반면에 프로토펙식 센스, 트라이제미널 러브의 프로토펙식 센스 같은 경우에는 롱 디센딩 브랜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트라이제미널 러브를 통해서 쭉 들어가잖아요. 쭉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가요. 재미있게도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서비칼 C2, 3, 4까지 내려가요. C2, 3, 4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요거를 스파이널 뉴클레스, 스파이널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헷갈리면 안 돼요. 스파이널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스라고 해서 스파이널 코드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스파이널 코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있다? 이 폰스, 어퍼 폰스부터 로어 폰스부터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 C2, 3, 4까지 있다. 이게 스파이널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스예요. 그리고 요거는 트라이제미널 러브의 프로토펙식 센스를 전달하는 뉴클레스가 여기서 시냅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distinct two sensory system of head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principal trigeminal nucleus고 또 하나는 spinal trigeminal nucleu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spinal trigeminal nucleus는 long nucleus고 폰스에서 시작해서 cervical C2, 3, 4까지 굉장히 길게 있어요. 이게 바로 머리에 프로토펙식 센스를 전달하는 센서리 뉴클레스가 시냅스되는 2차 시냅스가 전달이 되는 그 장소예요. 반면 프린시팔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스는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이게 어디 있느냐? 미들 폰스에 있어요. 미들 폰스에 있고 이게 에픽라이틱 센스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자, 프린시팔 센서리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스가 있는 위치를 봅시다. 그러니까 미들 폰스죠. 미들 폰스에 여기에요.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이게 프린시펄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스, 즉 이 머리에 에픽라이틱 센스를 전달하는 뉴클레스예요. 여기서 시냅스가 이루어진 다음에 어떻게 되겠죠? 당연히 살라무스로 가겠죠. 살라무스로 간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다음엔 콜텍스로 가는 거예요. 쉽죠? 똑같아요. 굉장히 그 룰을 잘 지킵니다. 룰을 잘 지키는데 이 문제는 위치가 달라서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헷갈리지 말라고요. 이걸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보면 돼요. 자꾸 반복적으로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그냥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게 바로 이해예요. 굳이 이거를 원리를 따져가면서 알려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이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머리에 에픽라이틱 센스를 전달하는 뉴클레스다, 트라이제미널 프린시펄 뉴클레스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메듈라 쪽에 보면은 스파이널 트라이제미널 트랙 앤 도잘 컬럼 뉴클레이가 여기서 보입니다. 이게 바로 스파이널 트라이제미널 트랙이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 트라이제미널 뉴런으로 트라이제미널 너브로 들어온 게 스파이널 뉴클레스,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스 타고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요게 그 트랙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널 트라이제미널 트랙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요게 스파이널 트라이제미널 뉴클레스예요. 요거 뭐랑 비슷하죠? 아까 전에 스파이널 코드에서 이 드레즈에서 들어와서 리사워스 트랙을 타고 아까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죠.
A 델타 C 파이버는 그죠? 올라가고 내려가서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의 서브스탄시아 젤라티노사에서 거기서 시냅스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랑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이 생긴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론 메듈라의 이 아나토미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겠지만 드레즈에서 보였던 그거랑 사실은 똑같이 생긴 거예요. 트라이제멜라 러브에서 들어와서 스파이널 코드의 C2, 3, 4까지 요 트랙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쭉 내려가서 이 메듈라에서 여기서 시냅스를 한다. 여기 트라이제미널 스파이널 트라이제미널 뉴클리어스에서 여기서 시냅스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아까 전에 바디 팔다리에서 올라오는 이 에피글라이틱 센스가 시냅스 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근데 요거는 이 뉴클리어스 글라실리스 그리고 요거는 뉴클리어스 큐네아투스인데 요거는 하지의 에피글라이틱 센스가 시냅스하는 부분이고 요거는 상지의 에피글라이틱 센스가 시냅스하는 부분이에요. 즉 이 에피글라이틱 센스가 시냅스하는 부분은 트라이제미널 뉴클리어스는 저기 있고 하지의 그거는 여기 있고 상지의 그거는 여기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 구조가 왜 굳이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그거를 막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하이 서비컬 레벨의 스파이널 코드입니다. 그 동일한 구조죠. 즉 리사우스 트랙에서 A 델타 C 파이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처럼 트라이제미널 러브에서 들어온 A 델타 C 파이버도 밑으로 내려가서 결국에는 하이 서비컬 리전에서 서로 만납니다. 서로 만나서 하이 서비컬 리전의 A 델타 C 파이버의 센서리 뉴런이 시냅스하는 위치랑 이 트라이제미널 러브에서 들어온 페인 템퍼레처가 시냅스하는 위치랑은 이쪽에서 오버래핑이 일어납니다. 아까 전에 에필라이틱 센스에 대해서 다리 쪽 따로 있고 팔 쪽 따로 있고 머리 쪽 따로 있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그렇게 생겼을까라는 거에서 한번 이건 그냥 재미로 한번 들어보세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이 있죠. 그 다음에 다리가 먼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팔이 그 다음에 만들어집니다. 요걸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는 머리만 있죠. 머리만 있는 거는 프린시플 트라이제미널 뉴클리어스고 다리만 있는 거는 그 다음에 뉴클리어스 글라실리스가 메디알 사이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메디알 사이드에 있겠죠. 뉴클리어스 글라실리스 다리 그 다음에 팔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는 큐네이트 뉴클리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마 헷갈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뒷다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앞다리 나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죠? 초등학교만 나오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퍼폰스 레벨에서 보이는 구조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잘 보일런지 모르겠는데 이 트라이제미널 뉴클리어스에서 이제 시냅스하고 그 다음에 뉴클리어스 글라실리스, 뉴클리어스 큐네아투스에서 시냅스 된 거는 결국에는 트라이제미널 렘니스커스, 메디알 렘니스커스의 경로를 거쳐서 살라무스까지 올라갑니다. 그 위치가 대략 한 여기쯤 돼요. 그러니까 요 앞쪽에서는 아까 전에 홍석호 교수님 말씀하신 그 세레벨럼으로 가는 파이버들이 막 교차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에서 파이버들이 막 내려가는 부분이고 요 뒤쪽에 요 위치를 해요. 그리고 요거의 라타랄 사이드로는 바로 스피노살라믹 트랙, 즉 헤드 앤 바디의 스피노살라믹 트랙의 파이버가 살라무스 또는 미드브레인이나 이 폰스 쪽에 아티큘라 액티베이팅 포메이션 쪽으로 가는 시그널이 이쪽에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라무스로 도착을 하죠. 근데 살라무스에 도착을 해서도 에피글라이틱 센스랑 프로토펙틱 센스는 서로 다른 경로를 가져요. 에피글라이틱 센스는 VPL, VPM으로 가죠. VPL은 머리를 제외한 팔과 다리 몸통의 시그널은 VPL로 가고 VPM은 머리에서 올라오는 에피글라이틱 센스가 도착하는 곳입니다. 프로토펙틱 센스는 어떻게 가느냐? 볼드 오브 VPL, 그러니까 VPL로도 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센트럴 인트라라미나 뉴클리어스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게 에피글라이틱 센스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즉 메디알 이 인트라라미나 그룹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프로토펙식 센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바로 이모션을 만들어냅니다. 프로토펙식 센스에서 센트럴 센서리 프로세싱은 결국엔 살라무스로 가서 아까 전에 다 얘기했죠. 큐네이트 뉴클리어스, 그라실룰 뉴클리어스 그리고 스파이널 뉴클리어스로 가서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서 결국에는 살라무스에 도착한다. 살라무스에 도착한 다음에 머리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 팔다리 몸통으로 가는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세레브럴 콜텍스까지 가는 센서리 인포메이션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어라우저를 위해서는 하지만 이 이모션을 위해서는 결국엔 어라우저를 한다는 얘기인데 어라우저에 대해서는 이걸로는 좀 부족합니다. 단순히 센서리 시그널이 콜텍스로 가는 것만으로는 의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어라우저를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파라브라키알 뉴클리어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페인의 허브가 되고 어버전을 일으키는 부분이죠. 이 파라브라키알 뉴클리어스에 대해서 아마 많이 배우지 못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굉장히 작고 그리고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어서 그 수업이나 이럴 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 파라브라키알 뉴클리어스는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요 사진에서 요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파라브라키알 뉴클리어스예요. 그리고 여기는 로쿠스 셀룰레우스고 이 파라브라키알 뉴클리어스랑 로쿠스 셀룰레우스는 이 프로토펙식 센스에서 시그널을 받아서 이모션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의식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센딩 이모션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스피노살라믹 트랙에서부터 올라온 시그널이 파라브라키알 뉴클리어스로 들어가죠. 그리고 파라브라키알 뉴클리어스에서 이 살라무스와 기타 브레인의 여러 부분으로 퍼지게 됩니다. 재미있는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환자가 자기가 의식이 없어졌다는 사실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살라무스를 자극을 하다 보니까 뭔가 스티뮬레이션이 어느 한쪽으로 퍼져가지고 의식이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는 Ascending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고 그 중에서 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이 페인 센서리, 페인 템퍼처 시그널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은 로쿠스 셀룰레우스와 파라브라키알 뉴클리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 페인 템퍼처 시그널은 의식의 각성, 정신이 차려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것은 결국에는 파라브라키알 뉴클리어스에서 시작된 요 센서리 시스템이 노에피네프린 그리고 아세틸콜린, 글루타메이트를 타고 뇌 전체를 각성을 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뇌 전체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체벌이죠, 말하자면은. 체벌은 사실은 의식을 각성시키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집행유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각성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브레인의 액티베이션은 최종적으로 모터 콜텍스를 액티베이션, 즉 행위를 자극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행동을 자극하는 데 사용이 돼요. 즉 센서리 시스템이 모터 시스템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CNPF 그리고 베이잘 강글리아 등이 직접적으로 연관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센서리 시스템은 에피글라이틱 센스보다는 주로는 프로토펙식 센스다. 왜? 그게 바로 이 파라브라키알 뉴클리어스에서 시냅스를 하고 이게 CNPF로 들어가서 이게 최종적으로는 브레인 네트워크의 요 센터에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터 시스템을 봅시다. 모터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를 찾는 거죠.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찾는 거는 아마 많이들 배우셨을 거예요. MRI 상에서 모터 핸드 높, 모터 핸드 에리아, 그러니까 오메가 사인이라고 그러죠. 이걸 먼저 찾아서 그거의 뒤쪽이 바로 센트럴 서클스고 그거의 앞쪽이 모터 콜텍스다라는 거예요. MRI 상에서도 이렇게 보이죠.
해서 브로드만 에이리어 4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모터 코텍스고요. 센트럴 서커스를 중심으로 그 앞쪽에 있어요. 그 뒤쪽에 있는 거는 소마토 센서리 콜텍스고요. 그리고 이거는 닥터 펜필드가 얘기했던 요 소마토 토픽 맵에 굉장히 잘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메디아 사이드는 다리, 아까 핸드너, 그 다음에 그거보다 라테랄 쪽은 주로 머리 쪽, 얼굴 쪽에 모터를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운동의 계획과 실행은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 어퍼 모터 뉴런이 활성화가 되죠. 그래서 그게 스파이널 코드까지 한 번에 내려갑니다. 즉 콜텍스에서 스파이널 코드의 실행 영역까지 한 번에 내려가는 거예요. 요게 하나의 셀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이게 모터 콜텍스의 프라이머리 모터 뉴런이 활성화가 되려면 뭔가 명령을 받아야겠죠.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 바로 그 서플리멘터리 모터 에리어와 프리모터 에리어겠죠. 그리고 또 여기에다가 명령을 내리는 것은 바로 프리프론탈 콜텍스고,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활성화는 의식 활동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 혼자서 활성화가 되면은 정교한 운동이 어렵겠죠. 굉장히 크루드한 운동만 되겠죠. 크루드한 운동을 정교하게 바꿔주는 게 무엇이냐? 바로 조경래 선생님이 말한 베잘 강글리아죠. 베잘 강글리아는 VA를 통해서 모터 콜텍스로 다시 들어와서 정교한 움직임을 만들어주고요. 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밸런스가 있어야겠죠. 그 모터 밸런스는 바로 세레벨럼이 잡아주죠. 그래서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오는 요 모터의 운동, 그러니까 머슬 파이버의 운동은 세레벨럼으로 들어가서 세레벨럼에서 다시 모터 콜텍스랑 서킷을 이루면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운동의 계획과 실행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레벨 콜텍스에서 시작이 되죠. 세레벨 콜텍스에서는 뉴런 타입이 피라미달 셀이랑 논 피라미달 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피라미달 셀이 모터 프라이머리 모터 센서리 모터 뉴런이고, 그거는 바로 레이어 5에 있어요. 레이어 5에서 바로 모터 뉴런, 어퍼 모터 뉴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퍼 모터 뉴런은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 시작해서 한 번에 내려갑니다. 한 번에 스파이널 코드의 벤트럴 홈까지 한 번에 내려가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요게 하나의 셀이에요. 사실은 하나의 뉴런입니다. 그래서 이 벤트럴 홈에서 한번 시냅스를 해서 로버 모터 뉴런과 서로 정보를 전달해서 로버 모터 뉴런이 직접적으로 머슬을 컨트랙션하게 만들죠. 이 경로를 한번 알아보면은 1차적으로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 시작된 요 경로는 코로나 라디아타를 거칩니다. 코로나 라디아타는 이 벤트리클의 라테랄 사이드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DTI 트락토그래피를 찍으면은 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나요. 여기가 코로나 라디아타가 있는 위치고, MRI 상에서는 한 요 정도 위치에 해당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인터넷 캡슐로 가죠. 그러니까 인터넷 캡슐의 전체가 다 이 트랙은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일부는 트랙에 해당하고 일부는 트랙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것도 DTI 트랙토그래피에서 보면은 요 앞쪽은 이제 콜티코 불바 트랙이라고 해서 머리 쪽에 모터를 전달하는 위치가 해당을 하고, 요 뒤쪽은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죠. 팔다리 몸통에 모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MRI 상에서는 요 정도 위치에 해당을 하고요. 그래서 디센딩 스파이널 트랙은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과 콜티코 불바 트랙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팔다리 몸통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트랙이고요. 콜티코 불바 트랙은 얼굴에 모터를 움직이게 하는 트랙이에요. 근데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하면은 사실은 콜티코 불바 트랙을 포함하는 개념이긴 해요. 근데 왜 굳이 콜티코 불바 트랙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냐?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은 이 세레브럴 콜텍스에서 스파이널 코드까지 한 번에 내려가는 트랙이죠. 반면 콜티코 불바 트랙은 아까 페이셜 뉴클레스가 어디 있었죠? 페이셜 뉴클레스는 아까 전에 폰스랑 메듈라 쪽에, 정션 쪽에 있었죠. 거기까지밖에 안 가요. 거기까지밖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할 수가 없죠. 스파인까지 안 내려가니까.
그래서 콜티코 불바 트랙이라는 이름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차 신경 운동핵, 얼굴 신경핵, 의문핵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이건 그냥 했던 얘기니까 불바가 뭐냐면요, 사실은 메둘라 오블렁가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메둘라라 이 불바란 말은 신경과에서 신경과 교과서에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신경외과 교과서에는 많이 나오진 않죠. 그래서 이제 불바 팔시라는 말을 써요. 불바 팔시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메둘라 오블롱가타에 있는 신경핵들이 마비된다는 걸 얘기를 해요. 여기는 크레넨 러브 90, 11, 12에 해당을 하고 뭐 씹기, 얼굴 표정 증상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불바 팔시가 있으면은 사람이 침을 질질질질 흘리고 얼굴 표정은 막 없어지고 약간 하고 있죠. 삼키는 것도 잘 안 되고 그런 불바 팔시가 있죠. 그럼 슈도 불바 팔시는 뭐냐? 그러니까 불바 팔시는 메둘라 오블롱가타에 있는 로어 모터 뉴런 뉴클리어스들이 로우 크레이너 너브들이 마비가 되는 건데, 슈도 불바 팔시는 로우 크레이너 너브들이 마비되는 게 아닌데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해당하느냐? 바로 콜티코 불바 트랙의 파이버들이 바이레터럴하게 커팅이 돼 버리면은 그런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주로 우리 트라우마 환자들한테 이런 일이 많이 생기죠. 멀티플 트라우마 환자들한테서 하고 있죠.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슈도 불바 팔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로우 크레이너 러브들이 마비가 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잘 삼키지도 못하고 아스피레이션 되고 아스피레이션 유모니아 생기고 하고 있고 표정은 없어지고 그런 일이 생기죠. 이게 바로 슈도 불바 팔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센서리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머리에서 내려가는 그 모터 시그널과 팔다리로 내려가는 모터 시그널은 서로 다른 경로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피라미달 데쿠세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피라미달 데쿠세이션은 아까 전에 모터 파이버 그 프라이머리 모터 콜텍스에서 쭉 내려가는 게 데쿠세이션 한번 일어나죠. 바로 서비코 메둘라리 정션에서 요게 일어나죠. 그래서 메둘라리 피라미드 맨 아래쪽에서 서비코 메둘라리 정션이 일어나고 여기서 스파이널 코드랑 트랜지션이 일어나는데 한 85%의 모터 파이버가 여기서 크로스오버를 하고요. 나머지 15%의 파이버는 크로스오버를 하지 않고 그냥 안테리어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을 이루면서 스파이널 코드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척수의 전달로는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크로스오버 하는 거는 여기 그 라테랄 콜티코 스파이널 트랙,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 그다음에 로브로 스파이널 트랙 이걸로 나눠지고, 그다음에 크로스오버 하지 않는 것들은 그 앞쪽 안테로 메디알 그룹이라고 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테럴 모터 시스템과 메디알 모터 시스템으로 나눠지고요. 그래서 각각의 것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라테럴 모터 시스템과 메디알 모터 시스템이 하는 일. 라테럴 모터 시스템이 하는 일은요, 익스트리미티 운동입니다. 팔다리의 운동. 반면 메디알 모터 시스템이 하는 일은 엑시스 머슬, 그러니까 균형을 잡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프록시말 머슬을 움직이게 하고 프록시말 머슬의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메디알 모터 시스템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라테랄 모터 시스템에서의 컨트롤은 신경외과적으로 사실은 비교적 쉬워요. 반면 메디알 모터 시스템의 컨트롤은 신경외과적으로 비교적 어렵습니다. 근데 이 피라미드로라는 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완성돼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대략 한 살, 돌쯤 돼야지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애들은 못 걷죠. 그러다가 대략 한 4개월쯤 여기서부터 세레브럴 콜텍스에서 이렇게 서서히 자라나게 되는데 한 4개월쯤 되면은 목까지 자라나요. 그러면 이제 목을 가눌 수 있게 되고, 조금 더 자라나서 한 7개월쯤 되면은 허리 척수 아래 끝까지 자라나게 되고, 이때부터는 앉을 수가 있게 되고, 그다음에 돌쯤 되면은 이제 다리 쪽까지 다 자라나게 되죠. 그럼 그때부터는 걸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피라미드로 증후군, 그러니까 그리고 어퍼모터 뉴런 신드롬 얘기하는 거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모터 콜텍스에서 시작해서 스파이널 코드의 벤트랄 혼까지 한 번에 이어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셀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서 잘리든지 간에 그건 뭐가 죽는 것이다? 어퍼모터 뉴런이 죽는 거예요. 즉 그거를 뭐라고 한다? 어퍼모터 뉴런 신드롬이라고 하죠. 뭐 이게 세레브럴 인파크이 되든 뭐 헤머리지가 되든 아니면 스파이널 코드 컨투전이 되든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거기가 탁 뭔가 인저리를 받으면은 어퍼모터 뉴런 신드롬이 발생합니다. 그거는 강직성 마비, 그 디테민던 리플렉스의 항진, 병적 반사의 출현으로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로어 모터 뉴런 신드롬은 요 아래쪽이 다치는 거죠. 즉 리플렉스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리플렉스라는 거는 결국에는 감각 정보에 기초한 운동이나 분비가 중추신경계의 의식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척수 반사에 해당을 하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느림 반사, 기랑 억제라는 게 있죠. 느림 반사, 기랑 억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 DTR 치는 거죠. DTR 치면 이렇게 콱콱 튀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친 부분이 수축되고 반대편은 이완되는 게 DTR이죠. 그다음에 굽힘 반사. 이거는 뭐냐면은 페인 템퍼러처 시그널 딱 받았을 때 인저를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저를 피해야 되니까 그것을 위드로어 하는 방향으로 근육이 한쪽은 수축하고 한쪽은 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이거는 딥텐던 리플렉스랑 반대로 작용을 하죠. 이 자발 억제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잭나이프 리플렉스라고 아시죠? 스파스티시티 심한 환자한테서 억지로 막 굽히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확 굽어지는 거, 잭나이프 리플렉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기는 골지 텐던 오르간이 관여를 해요. 그래서 이 텐던이 스트레칭이 되게 되면 반사적으로 수축을 억제해서 확 이완이 되는 그런 현상이죠. 그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스파스티시티입니다. 어버너멀 리플렉스가 나타나는 질환이고, 스파스티시티가 발생하는 요 아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전에 센서리 파이버의 패스웨이 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잘루트 강글리온에서 이렇게 드레츠로 들어와서 여기서 시냅스를 한번 이루죠. 시냅스를 이루어서 이 모터 그 저희 로어 모터 뉴런의 시그널을 강화시키든가 아니면 억제하든가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요 패스웨이입니다. 그래서 요 안쪽에서 요 패스웨이를 차단하면은 요건 드레조토미가 되는 거고, 요 바깥쪽에서 요거를 차단을 하면은 셀렉티브 도잘 라이조토미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이해 그리고 쉽다가 뭐냐? 그러니까 이해라는 거는 당연하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알게 되는 거를 이해라고 하는 거고, 쉽다는 거는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게 쉽다는 거죠. 근데 신경해부학이 과연 이해하기 쉬우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쉬워질 수가 있느냐? 바로 당연하게 느껴질 때까지 반복해서 익혀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익혀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익히고 하다 보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뭐 그게 이슈가 아니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익히다 보면은 신경해부학이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봐야 됩니다. 자꾸 보고 익히고 여러분의 센서리 모터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익혀야 돼요. 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해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